이런 기사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서울이 이제 거래가 반토막이 났구나, 가격이 빠지겠구나로 단순 논리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당첨이 되게 되면 최소 이 정도의 차익이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로또도 아니에요. 슈퍼로또. 굉장히 좀 굵은 글씨로 헤드라인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기사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집 사고 싶은데 임대주택만 권하는 정부.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보시면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실태 조사 지표입니다. 주택 보유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도대체 왜 젊은 사람들은 좁은 임대주택에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정부의 입장이 좀 이러하죠. 정부 입장,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주겠다. 그리고 임대주택이라는 게 사실은 큰 주택이 아니죠. 굉장히 작은 주택입니다. 거기를 많이 공급해 줄 테니 거기를 살아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정말로 일부 선진국들처럼 전 국민이 정말 한 8, 90% 정도가 되는 국민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라면 사실은 사람들이 굳이 집을 사겠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다수가 8, 90%가 주거를 집을 구입하고 나머지 이제 1, 2%가 임대주택 정도로 활용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더 큰 시장, 매매 시장에서 주도를 하는 거죠,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해서 가격이 매년 올라가는데 나는 임대주택에 살아라. 그럼 임대주택에 사는 기간 동안에 가격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 임대주택을 평생 사는 것도 평생 연구 임대주택도 아니잖아요. 보통 4년, 6년, 그죠? 이런 정도 살다가 나와보면은 집값은 올라 있고 나는 평생 어떻게 렌트 푸어로 살아야 되는 그런 무서움이 있는 거죠. 그런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집을 사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집을 살 수 있게끔 아주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집을 사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규제를 하고 대출 규제를 하면서 집을 못 사게 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국민을 좀 가난하게 만드는 이런 정책이 아닌가 싶은 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불만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가장 큽니다. 지금 보시면 내 집을 꼭 마련하고 한다라는 비율이 청년이 72%, 혼인 5년 이하 신혼부 80%, 거의 대부분이 지금 집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데 계속 임대주택만 공급을 해주고 있죠. 매매 공급은 분양에 대해서는 계속 제재를 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현실과 괴리가 된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미만이 97%입니다. 임대주택. 그죠?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미만 97%, 너무 작다라는 거죠. 거주하기가.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오래오래 살라라고 하는데 거주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2년씩 재계약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는 행복주택이지만 오래 머물지 않는 데입니다. 퇴거율이 9.4%, 보면 10% 이상이면 높은 수준이고 5에서 7%가 정상인데 9.4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근접했던 거죠. 어떻다는 뜻입니까? 수요가 낮다라는 겁니다. 왜 수요가 낮죠? 그들을 위한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국은 이거를 2년, 4년, 6년 살다가 나와서 해답이 없는 겁니다. 답안이 없는 거죠. 굉장히 단편적인 해법밖에 제시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임대주택을 들어가고 싶지가 않고 어떻게든 집을 마련하고 싶은 거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반포 16억, 개포 13억, 흑서 9억, 상한제 슈퍼로또 쏟아진다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 동네 시세인가? 그게 아니죠. 차익입니다. 차익. 반포는 지금 16억, 개포는 13억, 흑석은 9억 정도로 당첨이 되게 되면 최소 이 정도의 차익이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로또도 아니에요. 슈퍼로또. 진짜 로또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갈 수 있는 진정한 로또입니다. 로또의 개념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어떤 이 차익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죠.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게 되면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서는 이번에 이제 나왔었던 그 공시지가로 인해서 시뮬레이션 모의 계산을 해봤다라고 하는 거죠. 쭉 보니까 강남권 상승률, 당연히 비싼 지역일수록 차익이 큽니다. 그거에 뻔하겠죠. 그거에 당연히 뻔하겠죠. 왜냐면 어디다 짓든 간에 그 공급하는 건축비는 거의 대동소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차익은 훨씬 더 큰 동네가 당연히 매매가가 비싼 동네가 당연히 차익이 큰 거죠. 그래서 쭉 보게 되면은 이런 정도 시세입니다.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은
반포동 같은 경우가 지금 상한제 예상 분양가가 이게 억 단위겠죠? 그럼 13억 9천이잖아요. 억 원이네요. 13억 9천. 새 아파트 시세가 30억.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익 정도가 한 14억 정도가 생기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25억인데 12억이면 이것도 13억 생기는 거고. 뭐 요 정도의 지금 금액을 차익으로 남길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상상도 못할 정도의 금액이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뭐 청약에 쏠리게 되고 뭐 정말 가짜로 해서 그 서류를 꾸며내고 그런 어떤 비도덕적인 행태도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정부가 조장한 걸 수도 있죠. 5천 대이라는 경쟁률이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경쟁의 정책의 부작용인데 사실은 이게 예상 못했던 건 아닙니다. 뻔히 이런 결과가 나왔죠. 보시면 자 상한제 분양가가 평당 2,700 한남이 흑석이 2,200 신정이 2,300 은평구 수색준 1,300 지금 이 주변 시세랑 비교해 봤을 때 현저히 낮은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이렇게 몰리는 거죠. 광명도 1,700이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00원, 7, 800 정도 선이거든요. 평당 1,000만 원 가까이. 과천이 지금 2,250, 평당 거의 한 5천 가까이 되거든요. 4,500에서 4,700 정도 수준? 예, 그러니 당첨만 되게 되면 로또다 생각해갖고 다들 매매를 안 하고 전세로 들어가니까 전세값 올라가는 거고 청약은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아주 소수만 혜택을 보는 거고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엄청난 혜택을 보는 거죠. 그죠? 골고루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일부 사람만 로또를 당첨돼서 정말 로또만큼의 수익을 얻는 이런 어떤 불합리한 행태가 나타나게 되는 정책을 지금 쓴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죠. 이 분양만 바라보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점수가 안 되시는 분들은 못하겠지만 점수가 되시는 분은 지금 뭐 다 이걸 대기하고 있겠죠. 근데 보시면 입주 무렵 시세가 15억이 넘으면 단금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현상이 생겨요? 당연히 돈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아니, 시세 차익이 13억, 14억인데 이거 준비 안 하고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준비해서 현금 부자들은 당첨받으려고 하겠죠. 네? 왜냐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점수가 되더라도 당첨돼도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뭐 고가주택을 잡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으로는 이러한 나쁜 점도 발생되는 거죠. 상당히 좀 뭐 문제가 많네요. 그죠? 이런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청약 특공 놀이자, 가짜 임신 진단서. 왜냐면 이제 뱃속에 있는 아기도 쳐주니까 나 임신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까지 이제 집을 당첨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한 내용들인데 당첨 환율이 낮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 소득 기준을 맞춰도 신혼부부 같은 경우가 신혼부부가 소득 기준 맞춰도 자녀가 없거나 한 명이면 당첨 환율이 당연히 낮죠. 왜냐하면 자녀가 있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둘째 뭐 임신 첫째와 둘째 터울을 둘려 그런 건데 뭐 연년생으로 갖게 됐다라는 등 이제 뭐 어떤 그 계획까지 바뀌어 버리는 거죠. 집이 일단 너무 급하니까 그죠? 그리고 임신 진단서 허위 제출하는 이런 사례도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문제가 좀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장 연초부터 공사비 줄다리기로 시끌.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조합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니 뭐니 해서 굉장히 사업성이 떨어졌다 보니까 공사비라도 깎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공사 입장에서도 공사비를 무리하게 깎게 되니까 정답이 없죠. 답이 안 나오니까 지금 서로 간에 이견이 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공사가 협의가 안 된다면 공사 지연되는 지금 그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도 공급이 부족해 죽겠는데 더더욱 공급이 늦어지게 되면 기존 아파트의 가격이 더 상승하게 될 것이고 더 청약 쏠림 현상이 남아있는 청약으로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아까 같은 사회적 부작용이 더 강하게 대두가 되겠죠. 문제가 심각합니다. 강남 4구 아파트 평당 가격이 매매가 5천만 원 눈앞이라고 하는데 강남권이 5천이 넘었죠? 강남 4구 평균이죠. 강남 4구 평균 5천만 원이고 강남구만 따지면은 6,400, 6,500만 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평균입니다. 강남구의 평균. 뭐 1억 넘는 아파트들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서초구도 5천 원 넘었고요. 송파구도 4천대 중반. 강동구도 한 3,700, 800 정도까지 올라가서 평균적으로 잡으면 강남 4구가 5천만 원이 눈앞에 뒀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사실관계니까 이건 특별한 게 없겠고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간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뭐 지금 12.16 대책에 대한 부작용, 우리가 예상했던 충분한 부작용들, 공급 부족에 의한 어떤 그 청약 쏠림 현상, 그 다음에 청약 쏠림이 심하다 했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비도덕적인 행태가 보이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까지
그 다음에 로또 청약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3, 4억 벌겠나가 아니라 13억, 14억, 15억까지도 버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게 좀 나눠서 많은 사람들이 좀 분배가 돼야 되는데 아주 특정 계층, 그것도 그 대출이 규제가 되다 보니까 현금 부자만 가져가는 이런 형태로 지금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쨌든 12, 16 대책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매도 매수 눈치 보기가 심화되고 있고, 뭐 어차피 이게 몇 개월은 가고 총선 때까지는 가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향방이 많이 틀려지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일시적 조정 거친 후에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게 되니까, 지금의 어떤 그 시장 흐름에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